뉴 원리 통계학 버전 1 23번째 시간입니다. 가설 검정 다루고 있죠. 영가설, 규모가설과 대립가설 이 어떤 거다 설명을 했고요.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검증 통계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검증 통계량은 유일하다. 딱 하나의 검증 통계량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U의 수준 알파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균 뮤, 모집단의 평균이죠.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양측 검증을 다뤄보겠습니다. 양측 검증을 다룬 후에는 단측 검증도 한번 다뤄보겠죠. 예,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복습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의 수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제1종의 과오라는 것을 범할 확률. 일종의 과오는 뭐냐? H0가 규모가설에 있는 내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참인데도 불구하고 H0를 기각하게 되는 경우를 일종 오류라고 하고 이렇게 될 확률을 알파라고 한다. 그래서 알파는 일반적으로예요. 꼭 항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야. 알파는 5%로 정하고 가설 검증을 하게 된다. 누가 뭐 알파를 5%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이론으로 있거나 누가 주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알파라는 것은 우리 신뢰 구간 추정이라는 것을 했을 때 1-알파 100%라고 굳이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알파와 같은 값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무방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판사가 법정에서 하는 판결할 때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알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좀 부족해서 이쪽에 뭐 부족 또는 조금 도움이 더 되는 내용으로 이쪽에 찌그러진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의 수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이 가설 검증하는 기회가 통계학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설 검증에서의 특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이 유의 수준이라는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이제 유의 확률이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되는데 유의 확률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유의 수준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명확하게 가설 검증을 할 때 물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때 나아가서 배울 때 통계학이 정말 재미있구나. 이런 기초 이론, 기본 이론이 있구나.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를 캐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여서 단축해서 이해를 하면 핵심은 추정, 구간 추정, 특히 구간 추정이라는 부분과 이 가설 검증이 연결되어 있는 이 묘미를 간추려서 이해하고 있다면 재미있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려운 거 지금 여기서 여지껏 이야기한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혼자 생각인가요? 자, 오늘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검증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양측 검증. 모집단 평균에 대한 양측 검증을 해보자. 큰 감자밭에 재배 중인 수확을 앞둔 감자의 평균 무게는 50g인가? 이 50g인가 하는 거는 정상적일 때 그 감자의 품종, 그 감자의 품종의 수확을 앞뒀을 때 평균 무게는 50g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뭐 감자 품종을 개발한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또 평년에도 50g이었는데 올해 기후가 좀 이상해가지고 올해 이 50g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를 가설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 통계량은 당연히 X바죠. 왜? 평균에 대한 그 굉장히 큰 감자밭의 평균 무게, 뮤에 대한 가설 검증하는 거니까 표본을 여기저기서 좀 얻어가지고 뭐
몇 개 얻을까요? 100개 얻어요? 50개 얻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거기 그 표본을 얻어서 그 표본 평균 가지고 하겠다. 여기까지 이론이죠. 그렇죠? 검정통계정은 X바이다. 표본으로 감자 N개를 얻는다고 하자. 예, 감자 N개를 얻는다고 하자. N개가 몇 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은 또 우리 이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지금 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버전 1에서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감자 N을 얻는다고 하자. 가설은 자 H제로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다 vs H1 뮤 아니다. 좀 무게가 작거나 클 거다. 네. 그렇게 가설을 설정하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가설 검증의 첫 번째 시간에 규모 가설이 맞는다고 전제하고 가설 검증의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것과도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고 여기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되면 평균이 50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설 검증한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왜 그러냐? 아, 이거 알고 있던 건데 이게 새로운 주장이야. 50이 아닐 것 같은 의심이든 걱정이든 이게 새로운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50을 전제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건지 이 주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H0를 기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평균이 H0의 내용이 맞는다라고 할 때에 전제했을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어로 설명이 좀 부족한가 모르겠네요. 가설 검증은 보수적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말을 했어요. 컨서버티브 보수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H제로가 맞다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해. X바는 정규 분포하고 평균이 50이고 이게 맞으니까 50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X바를 표준화시키면 G가 되는데 G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분모고 X바 빼기 50이죠. 그죠? 그러면 표준화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화 정규 분포로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표본 값들을 n개의 값을 구하기도 전이에요. 전인데 시그마를 모르잖아요. 시그마를 몰라.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얻게 되면 표본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시그마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본 가지고. 그때 S로 표본에서 얻어지는 표준 편차 S로 이거를 대체하자라고 그랬어. 이거 추정해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표본의 표준 편차 S로서 시그마를 추정해서 시그마 대신 S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확률 변수 T라는 것이 얻어지게 된다. T에 대해서 이제 분포 모양이나 이야기했지 뭐 자세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표준화 정규 분포 변수 분포와 유사한데 꼬리 부분이 이렇게 두터운 분포라고 그랬어요. 응? 두꺼워진다. 그리고 뭐 또 추가하자면 자유도를 갖는다. 자유도 n-1. 요 n-1이라는 자유도는 S의 자유도입니다. 표준 편차의 자유도. 표본에서 얻어진 분산. 그때 자유도 n-1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 분산인데 편차 제곱들의 표본일 경우 독립적인 것이 n-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유도 n-1로 나눈다. 그 자유도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용이하다면 여지껏 강의 내용 충분히 이해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도 또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우리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 요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증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 정말 통계학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책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배경이야. 응? 평균에 대한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의 배경 설명을 한 거고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가설 검증
뮤는 뮤 제로. 뮤 제로라고 하점자 0을 쓰는 거는 모르는 값이긴 하지만, 모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값을 이야기해. 이게 이제 여기서 50 같은 그런 값이란 말이에요. 어떤 값이란 말이에요. 예? 뮤 제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유의수준은 H0가 참일 때 H0를 기각하는 게 유의수준 알파라고 그랬어요. 기각할 확률. 그러면 H0가 참이라는 얘기는 뭐야? 뮤가 뮤 제로라는 이야기야. 응? 뮤가 뮤 제로다라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1-알파로 뒤집어 보면 뭐냐면 뮤가 뮤 제로인데 뮤가 뮤 제로인데 H 제로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니까 채택하는 경우야. 그렇죠? 예. 그런데 1-알파 우리 봤잖아요. 1-알파 100% 신뢰 구간을 구해봤으니까. 그러면 요 채택이라는 부분에 요 표현이 1-알파가 붙기 때문에 예, t 이제 신뢰 구간 추정할 때를 가지고 와서 기억해내서 소환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t가 확률 변수 t가 마이너스 t분의 알파보다 플러스 t분의 알파 여기 나와 있죠. 그림이 이 그림. 응? 이 그림으로부터 사실 출발했거든. 언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 추정할 때.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기억 안 나면. 이거였다고, 이거. 근데 여기서는 뭐가 붙었어요? 뮤는 뮤 제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죠? 그러면 t 대신 이거 집어넣은 거고, 여기에. 그죠? 똑같아. 그리고 뮤는 뮤 제로일 때. 그러면 뮤는 뮤 제로라니까 여기 있는 뮤 대신, 뮤 제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뮤 제로를 뮤 대신 집어넣고 이 조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아이고, 여기 오타가 생겼네. 여기 캐피탈이 아니라 스몰 레타. 예, 스몰 레타 n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세변에다가 곱해준 게 이거고, 여기서 x바를 가운데 놓고 정리한 식이 이거야. 더 간단하죠. 그죠? 네. 뮤제로 마이너스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보다 크고 x바가 뮤제로 더하기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보다 작을 확률이야. 그죠? 네, 조금 비틀은 구간 추정할 때는 뮤라는 게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가운데다가 놨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x바야. 그래서 x바를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알파는 뭐야? 1-알파가 이러니까 알파는 이 범위 바깥이죠. 이 범위 바깥은 x바가 이것보다 작고 x바가 이것보다 큰 범위 아니야. 그렇죠? 네. 알파는 이렇게 얻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H0의 기가격은 이 범위가 되는 거야. x바가 뮤0 빼기 t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x바가 뮤0 더하기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보다 클 때, 작을 때, 클 때로 H0의 기가격이 결정된다. 우리 이제 더블 퀘션 마크 뭐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쵸? 네, 뭐야. 전자제품의 평균 수명 시간이 2000시간이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뭐 트리플 퀘션 마크 쓰기도 하고요. 그 값이 요 값이에요. 그 값이. 응? 이건 이제 물론 양측 검정의 경우입니다만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죠. X바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규 분포한다고 그랬고 이런 분포를. 그런데 그 평균은 뮤제로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평균은 뮤제로예요. 그쵸? H0가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설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뮤제로. 그러면 뮤제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만큼. 대칭입니다. 뮤제로 요 값이 요 값이야. 뮤제로 빼기 t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요 값이 뮤제로 더하기 t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이만큼 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표본평균 값이 말하자면 50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 한 30 뭐 이렇게 되면 기각해야 되잖아. H0를. 30밖에 안 나왔는데, 예? 이거 그냥 50이야. 이 감자밭에 그 묻혀있는 감자알들의 평균 무게는 50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크기가
30도 이제 지나치게 이야기했지만 42냐, 어? 42라는 얘기는 아니다니까 58도 이제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8이냐, 7이냐, 6이냐 이것을 결정해주는 값이 이론적으로 이 값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조금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결론만 여러분들은 알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물론 외울 필요는 없고, 뮤제로로부터 이것이 맞는다라고 그랬는데, 전제를 했는데, 응? 가설검정은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뮤제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표본평균값이.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 뮤제로 아니네라고 결정할 건데, 그 멀리가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라고.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전부 그 값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그렇고요. 식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이 식 한번 살펴보세요. 응? 이 식. 근데 식에 대해서 이 정도 식에 대해서 식은 지금 복잡하죠. 이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 정도 식에 거부감이 든다면 참 통계 분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말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 정도 수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